네,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수강 신청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그게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고, HTML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한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CSS라고 해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HTML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 좀 모양이 예쁘지 않겠죠. 거기다 조금 더 출력 모양을 예쁘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폰트 크기는 어떻게 하고 배경색은 어떻게 하고 뭐 여백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걸 해서 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도 할 거다. 그래서 이것도 버전이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세 번째 버전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 이죠. HTML도 버전이 1, 2, 3, 4 해가지고 5까지 나와 있어요. 간혹가다 6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이 공식적으로 HTML 버전 6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고 이 암암리 어디서 저기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TML5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보통 책들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 권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대학 교재용으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XML이라고 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Extenda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이 XML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앱을 개발할 적에 보게 되면 XML로 몇 가지 이제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전자정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적에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꼭 이 스프링 6 버전 6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 XML을 연동해야 되죠. 근데 요거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기로 했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겠다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수업하고 설치가 잘 됐는지 보니까 불행하게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건 설치를 해놓고 이 스프링은 설치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자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프링 부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실습 못하더라도 각자 실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때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참고로 드리는 얘기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시험 범위에는 빠진다는 얘기죠. 스프링 부트는 그렇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라이너 생명에서는 스프링 부트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이 건데 요거는 꼭 자바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자바 하면서 이 뭐 여기 꼭 자바를 써야지만 된다는 건 아니고 이 자바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 게임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병렬 처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아직 안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배우신 분도 있겠죠.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수업할 적에 보게 되면 이 그 두 가지로 보통 수업 방향을 나가요. 하나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쪽과는 걸 하나 개발하는 걸로 이 학기를 마치는 수가 있고 때는 병렬 프로그램 쪽으로 마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카톨릭 대학교 규모의 학생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개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제 수업한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또 여기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요 정도 범위 학교에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S 개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병렬 처리, 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조금 실습하는데 등한시하지 않았는 수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다음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시동하고 걸고 하는 그런 것들도 RMI 또는 RS 그 원격 프로시저 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선 RMI라고 얘기해요. 그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웹이라고 하는 얘기 뭐 개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URL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실습 자료는 아니고 수업 자료로서 HTML5 문서에 대한 얘기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 그 자료에 올라가 있지는 않고
이거는 그냥 제가 여기서 적으니까 한번 따라 써 보시던지 그냥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URL이라고 하는 것부터 다 들어보셨죠? 이 웹페이지 주소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URL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URL이라고 하는 거는 웹페이지 주소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름을 붙여야죠. 그래서 이거 약자는 Uniform Resource Locate다. 그다음에 리소스. 자, 여기서 URL이라고 하는 걸 따서 쓰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설치를 하질 못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웹 서버 설치할 적에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아파치라고 하는 걸 쓰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대표적으로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 또는 대표 웹페이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제 그 페이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URL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 대표 이 웹페이지 이름을 갖다가 보통 인덱스라고 하는 걸로 많이 쓰기도 하죠. index.html 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디폴트 HTML이다라고도 써요. 그래서 이 우리 이제 그 아파치도 바로 여기서 설치해보고 뭐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간혹가다 여기다 게임도 설치하기도 하고 또는 잘못해가지고 홀라당 지워버려가지고 수업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업 시작하고 한 중간고사쯤 되게 되면 한 반쯤은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제 그 사이버 뭐지 그 보안관 뭐 그런 거에 넣어가지고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장해 놓고 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보안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그 아파치 같은 거 설치를 못 하고 그냥 이 수업 시간에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URL의 형태는 어떻게 보통 되어 있느냐? 이거는 우리 많이 써보는 것 중에 하나가 HTTP라고 하는 걸 쓰죠. 자, 이거는 이 약속으로 HTTP 이렇게 쓰는데 이걸 다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부르죠. 자, 프로토콜을 그러면 꼭 네트워크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할 때 규약이다. 그래서 외교 간의 외교상 중에 어떤 이 그 관례 같은 경우도 규약이라고 할 때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이 뭐 외부인들을 어떻게 이제 모시고 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abc.com을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서버 주소라고 얘기하죠. 자, 이 서버 주소는 우리 마음대로 이름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기에 다 주소가 정해져 있죠. IP 번호. 그래서 보통 이 네 개에 해당되는 걸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숫자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콜론하고 나서 뭐 802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게 포트 번호죠. 자, 이것도 자바로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이 원격 아니면 네트워크 프로그램 한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이 웹페이지에 해당되는 대표 웹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웹페이지가 바로 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경로가 들어가죠. 자, 마이 패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바라고 하는 이런 경로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로 명이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저와 같이 인덱스 HTML이나 디폴트 HTML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게 웹페이지 이름이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HTTP만 썼지만 사실 여기 프로토콜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HTTP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요거보다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하는 HTTP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보안을 강화한 거.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아파치를 설치를 못할 거니까 그냥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이 실습을 해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FTP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텔넷도 있고, 뭐 메일2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버 주소는 이제 그 우리가 IP 번호로 돼 있죠. 이건 TCP/IP 예, 어떤 주소로 돼 있으니까 이건 사실 숫자 값을 가지고 읽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이 뭐 www.abc.com 이렇게 외우지만 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번호로 돼 있죠. 자, 여기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표 전화로 예를 들어서 가톨릭 대학교의 대표 번호가 뭐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안에 이 교환 번호가 있어요. 이거 교환 번호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 0번부터 시작해서 2의 10승 빼기 1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well-known 포트 번호다 그러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이상의 이제 2의 10승 빼기 1이다 그러면 1023이죠. 그래서 1024부터 해당되는 거 2의 10승부터 시작해서 2의 16승 빼기 1까지 요까지는 유저 디파인드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포트 번호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해가지고 나는 뭐 4000번에 해당되는 걸로 통신을 하겠다라 한다면 같은 IP 주소지만 그쪽으로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이 잡아가지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면서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년 과정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다른 학년의 분들은 이미 다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그 학기 시작할 때 웹 브라우저하고 그 다음에 웹 서버 사이에 통신하는 이 HTTP 이 프로토콜 또는 HTTPS 요걸 가지고 동작할 적에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통신 이 그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이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HTML5에 해당되는 태그들 또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웹 가지고 동작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라고 있죠.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도서관에 가게 되면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브라우징 룸이라고 얘기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브라우징 룸이라고 얘기하듯이 브라우저다라고 한다면 그냥 훑어보는 거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중에 이 웹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자료들을 보는 거. 그게 어디 있는 것들을 보는 거냐 하면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보듯이 이 자료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버에 있는 데다. 근데 그 서버를 웹 서버라고 부르자. 그래서 웹 서버라고 하는 거하고 웹 브라우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들은 이제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파이어폭스도 있고 그다음에 크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HTML5는 크롬에서 잘 동작을 하니까 크롬 가지고 보게 되겠죠.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거. 요 사이에 통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HTTP 가지고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 한쪽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이 브라우저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이게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걸 갖다가 웹 서버라고 얘기하죠. 보통 여기가 예를 들면 아파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쓰기를 많이 하죠.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지 꼭 요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거나 같은 컴퓨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브라우저로 동작하는 거고 여기는 뭔가를 제공해 줄 거니까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자료들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와 같이 하드디스크 또는 이제 이 메모리 주기억 장치 아니라 제 세컨더리 메모리에 들어가 있다 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한 듯이 index.html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 그런 걸 통틀어서 HTML 페이지라고 얘기하죠. 여기 페이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dex.html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서버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 유선으로 연결돼 있다. 자, 이때 동작되는 걸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HTTP 그다음에 뭐 이제 그 www 콜론 슬래시 콜론 하고 난 다음에 쭉 해가지고 인덱스 HTML까지 이렇게 치게 되면 이 서버 쪽에다가 연결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버에다가 연결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죠. 자, 이게 네트워크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요청 부분이 되죠.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어떤 통신 방법으로 들어갈 것인지 백본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무선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서버 쪽에서 반드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죠.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웹 서버에 연결을 수락해 주는 거죠. 연결 수락을 영어로 acknowledge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수락이 다 됐으면 이제 내가 뭐뭐뭐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요청을 하게 돼요. 그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요. 스텝 3. 그래서 이 HTTP 프로토콜을 쓸 거니까 HTML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죠. 그 페이지가 여기처럼 index.html로 되어 있다 그러면 index.html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서버 쪽에서 이런 파일을 요청하는구나라고 하는 거가 찾아가지고 다시 응답을 줘야 되는데 어딨냐면 요게 이 안에 있죠. 따라서 네 번째 단계는 여기서 서버 쪽에서 이 페이지 이제 연기 검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검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거에 대한 다섯 번째 단계에서 HTML 페이지에 대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쪽에 다시 말해서 웹 브라우저 크롬과 같은 데서 우리가 화면이 뜨게 되죠. 거기서 보게 되면 화면이 정적인 모습의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동적인 모습의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좀 고급스럽게 나오게 되면 저희 마우스의 동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화면이 나왔다 달아갔다 하기도 하고 화면이 여러 개로 나눠서 구분되기도 하죠. 그래서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HTTP 세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션이 끝났는지 말았는지, 세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연장할 것인지, 묵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세션이다. 그래서 세션 단위로 모든 것이 동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과거에 배울 적에 보게 되면 OSI 7 레이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TCP/IP 프로토콜에 해당된 가지고 공부하면 좀 뭐 세션이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세션 뭐 단계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 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index.html 같은 웹페이지라고 하는 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보는 건 아니고 개괄적으로 이러이러한 묶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페이지에 구성 요소들은 어떻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가 웹페이지니까 웹페이지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조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다. 자, 이건 뭘로 작성할 거냐면 오늘부터 하게 될 HTML 태그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봐도 되겠고 명령어라 하기보다는 태그란 이름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태그를 이용해서 구성하게 되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모양이 뭐 색깔도 항상 저희 그이 흰색 바탕에 까만색 뭐 이런 식이 나타난다시 뭐 모양 저희 너무 좀 단조롭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저희 그 가미해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CSS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자, 이게 그냥 스타일 시스인데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어떤 뭐 폭포처럼 연동한다라고 해서 캐스케이딩. 그래서 캐스케이딩의 C자를 따서 캐스케이딩. 그 다음에 S 첫 번째 스타일. 그리고 그래서 CSS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하게 되죠. 특히 XML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XML 가지고 할 적에는 화면 출력해주는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때는 뭘 꼭 하냐면 CS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화면에다 글씨를 띄운다든지 하는 걸 쓰게 될 거다. 자,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뭐냐 하면 정적인 모습으로 그냥 굳어져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글씨 모양은 뭐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굵게 하고 바탕은 초록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백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일치시키고 뭐 해봤는데 문제는 저기에 어떤 이제 그 BTS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다. 그럼 BTS를 여러 명 중에 하나를 뜯으려면 그 사람의 얼굴이 탁 튀어나온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동작 및 응용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따라서 동적인 모습을 넣고 싶다라면 응용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죠.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다 했죠. 꼭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등으로 저기 작성한다. 그중에 뭐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자바하고 연동되어 있냐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라브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먼저 시작됐나 그랬는데 자바가 뜨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만든 거는 지금의 오라클에서 만든 건 아니다 이거죠. 넷스케이프하고 뭐 몇 개 그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이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양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뭐 홈페이지 얘기 별로 안 하지만 홈페이지가 한참 뜰 적에 기업마다 홈페이지 만들고 학교마다 만들고 개인이 만들고 할 적에 이 다 보게 되면 디자이너, 지금도 디자이너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이너들 따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소프트 하는 사람들이 좀 관련돼서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구성할 적에는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또 관련해서 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왕년에부터 HTML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마크업 랭귀지가 있었는데 그럼 HTML5라고 하는 것가 이제 나왔어요. HTML이라는 이름 번호가 없이 HTML 있다가 HTML1이 나왔다가 HTML2가 나왔다가 3이 나왔다가 4가 나왔다가 마지막 HTML5 이게 2010 몇 년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초창기 HTML이라고 하는 거하고 HTML5라고 하는 거하고 뭐 어떤 기능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이 차이점을 그림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 태그, HTML 태그, HTML5 태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초창기의 HTML, 1900년대 초창기. 이거 대 요즘 HTML5.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한 몇 년 있으면 HTML6가 나오겠죠. 뭐, 뭣도 좀 달라졌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림을 봤을 때 이거 HTML5 이전 거 이전의 웹을 한번 보자. 자, 그 전에 이전의 앱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하다 보게 되면 그래도 컴퓨터 전공이나 관련된 전공자들은 조금 덜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다가 뭐 안 되고 그냥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 하다 짜증이 나가지고 이 아예 은행 같은 데다 그럼 은행에 그냥 가버리죠. 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럼 설치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액티브 X라고 하는 게 있었다.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썼어요. 보안이니 뭐 그런 얘기 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기존 뭐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웹페이지라고 한번 이제 index.html처럼 자 이렇게 만들면 웹페이지를 갖다가 서버에서 동작하게 만들어 놓으면 웹브라우저에서 이걸 갖다가 요청에 의해서 받아보게 되죠. 뭐 크롬이라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웹브라우저에서 자 이렇게 갖다 보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화면에 그냥 출력되는 정도의 텍스트 파일만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여기에 이 좀 보안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저희 그이좀 그 시각적인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또는 또 청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음성이나 노래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들어간 것들이 뭐냐면 그걸 갖다 통틀어서 플러그인이라고 얘기죠. 예를 들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티브엑스. 아주 골치 아프죠. 이것 때문에 자꾸 뭐가 또 설치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희 이 라디오 같은 걸 하나 FM 라디오를 갖다가 웹브라우저에 듣겠다. 그러면 플래시라고 하는 것도 써야 됐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 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그때부터 나는 동영상도 볼 수가 있고 또는 게임도 할 수가 있었고 또는 애니메이션도 여기 가능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